이번 시간에는 병원 감염 예방에 대해서 제47조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병원 감염 예방은요, 보건복지부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규칙 제4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 설치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법 47조, 우리가 지금 병원 감염 예방에 대해서 1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법 47조 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고 합니다. 2017년 3월 31일까지 기간은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상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는 9월 30일까지는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그다음에 2018년 10월 1일부터 기간은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염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업무를 심의를 하느냐면 병원 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감염관리위원회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감염병 환자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 처리, 그 다음에 병원 감염 관련된 자체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과 병원 관리에 관한 그 중요한 사항을 병원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이러한 업무를 심의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감리실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느냐면 병원 감염이 발생한 것을 감시한다든지 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를 하고 직원의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을 하고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료기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 및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44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하는데요. 감염관리실장은 진료부서장, 간호부서장, 진단검사부서장, 그 다음에 감염 관련 의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요, 당연직 위원회로 하되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기관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시행규칙 제45조에는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하고요.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해요.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요. 그리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정한다고 해요. 시행규칙 제46조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법 제47조에 따라서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 기준과 배치 기준은 별표 제8의 2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8의 2의 내용이 뭐냐면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 기준 및 배치 기준에 대해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인력 기준은 감염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은 감염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 간호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 장이 인정하는 기준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기준은요, 300병상 이상은 1명 이상, 900병상 이상은 3명, 그 다음에 1200병 이상은 5명 이상을 둬야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1500병 이상은 5명 이상, 그 다음에 1800병상 이상은 6명 이상, 그 다음에 2100 이상은요 7명 이상, 그 다음에 2400 병상 이상은 8명 이상, 2400 병상 2401 병상 이상은 9명 이상을 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상급 종합 그 병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401 병상인 경우는요, 최소 인력 기준으로 간호사를 1명씩 늘려가면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1명씩 줄여서 배치할 수 있어요. 다만 의료기관 장이 인정하는 그 최소 1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600병상 이상이에요. 그러면 배치 기준상의 최소 인력을 기준으로 간호사를 1명씩 늘려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 장이 인정하면 1명씩 줄여서 배치를 하지만 의료기관 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최소 1명 이상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죄송해요.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관리실의 근무 인력의 교육 기준은 감염관리 업무 개요 및 그 담당 인력의 역할, 그 다음에 감염관리 지침, 그 다음에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그 다음에 의료 관련 감염 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 통계, 임상 미생물학, 유행조사, 그 다음에 뭐 격리, 감염관리 사업 기획 평가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교육이 돼야 되고요. 교육 이수 시간은 매년 16시간,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곳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사회, 간호사회 또는 한국복지인력개발원, 그 밖에 감염관리 관련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서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46조 2항에 감염 예방에 위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 규칙을 마련해 놨는데, 의료기관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감염병의 감염 원인, 경로, 감염 경로, 감염 증상 등 감염병의 내용 및 성격, 그 다음에 감염병에 대한 대응 조치, 진료 방법 및 예방 방법,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 및 진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감염병 환자의 관리, 감염 물건의 처리, 감염 장소의 소독 및 감염병 보호 장비 사용 등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보건, 신고 및 협조 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할 때요. 그리고 의료기관 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되고, 매뉴얼 게시물 또는 안내문을 작성을 하고 비치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고시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의료기관 장이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의료기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감염병에 관한 주의, 경계 또는 심각의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회 이상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장은 정보 제공과 교육 실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염병 예방 정보 제공 및 교육의 실시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의료법에서 정한 제47조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